나홀로 여행에 1,000만 원 가까이 쓰거나 아이들과 함께이니 사서 고생하는 그런 여행 말고 4인 가족이 적당히 아끼고 적당히 쓰면서 파리를 여행하면 도대체 경비 얼마나 들까요? 맛있게 먹고 편안하게 자고 안전하게 이동하면서 파리의 명소도 구경하고 특이하지는 않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특별한 여행. 우리 언제 다녀왔죠? 2월 겨울방학 때 중3, 초6이 된 아이들과 함께한 뜻깊은 첫 유럽 여행 경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디자인이랑 여행. 본론부터 말하자면 총 경비 791만원, 1인당 198만원에 다녀온 자유여행입니다. 환율이 1,300원 정도일 때인데 와, 지금 유로 환율 미쳤더라고요. 환율에 따른 가격도 꼭 확인해보세요. 여행 경비의 비중을 분석해보니 항공료가 488만원으로 단연 1등 61%를 차지했고요. 2등은 뭘 것 같아? 아무래도 숙박비 아닐까요? 맞아요. 숙박비는 143만원으로 18%를 차지했어요. 세 번째는 식비로 이건 간식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70만 9천원으로 10%. 혹시 못 먹어서 아쉬운 거 뭐 있어요? 파리 음식 바게트를 못 먹어서 아쉬웠죠. 맞아. 그때 빵집 찾기도 어려웠어. 나도 아쉽다. 다음은 관광지의 입장료로 54만 1천원으로 7%를 차지했습니다. 마지막은 교통비로 35만 5천원으로 4%를 차지했습니다. 입장료가 생각보다 많이 드네. 숙박은 몇 박 기준인 거지? 생각보다 싼 거 같은데? 요런 저런 것들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하나하나 다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공권. 싸다면 싸고 비싸다면 비싼 금액. 사실 저희 가족은 코로나 전 파리 여행 항공권을 끊고 2020년 4월 드디어 가는 건가 했는데 코로나로 자동 취소되었습니다. 중국 항공으로 북경 경유하는 항공권이었거든요. 그때 항공료를 다시 찾아봤더니 227만원? 지금의 반값? 비교하니 2배가 올랐더라고요. 그때가 3년 전이니 초3, 초6으로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다녀오자는 마인드였는데요. 그 나이보다는 지금이 훨씬 아이들과 다니기 편하고 아이들 기억에도 오래 남을 듯 해서 그걸 위안 삼아 보려고 합니다. 항공권을 구할 때 또 하나의 고민. 직항이 나을까? 경유가 나을까? 경유의 경우 가격은 저렴하지만 2회 이상 경유는 어렵게 마련한 시간을 낭비할 수 있죠. 직항의 경우는 긴 비행시간으로 아이들이 오히려 지루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유지의 환승이 짧은 1회 경유 정도가 돈도 아끼고 시간도 아낄 수 있는 최적의 방법. 또 경유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경유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전혀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오가는 공항의 모습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저희는 이번에는 에티하드 항공을 이용해서 아랍 문화권인 아부다비 공항에서 경유했어요. 처음이 어렵지 뭐든 하고 나면 쉽기 마련이거든요. 경유하는 거 어땠어?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항공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항공권을 어떻게 할인해서 사느냐가 4인 가족여행에서 총 여행 경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다음은 숙소. 배낭여행이 아닌 가족여행의 경우 숙소가 중요하죠.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아무 데서나 잘 수 없잖아요. 또 동선이 너무 길면 아이들이 금방 지치기 때문에 숙소의 위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싸다고 좋은 게 아니라 주요 일정 및 동선을 미리 결정하고 가장 최적의 위치에 숙소를 잡는 게 체력도, 시간도, 비용도 아낄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저희는 일정에 파리 디즈니랜드가 있었기 때문에 1박은 파리 디즈니랜드 근처 호텔에서 1박. 더블 침대가 2개 있는 객실의 1박 가격은 30만원 정도. 그리고 파리의 중심, 그러면서도 안전하다고 알려진 생제르맹 지역의 에어비앤비에서의 3박은 113만원 정도. 저는 호텔보다는 그 나라 문화를 엿볼 수 있고 밥도 해먹을 수 있는 에어비앤비를 자주 이용하는데요. 아이들은 에어비앤비가 처음이었는데요. 어땠어? 생각보다 편하더라고요. 소파도 되고 침대도 되고 너무 신기했어요. 아, 소파베드는 처음이었겠구나. 그리고 나머지 2박은 비행기에서. 이렇게 숙박 일수를 줄이는 것도 경비를 줄이는 팁. 하지만 비행기에서 못 자면 시차 적응이 힘들어요. 저는 비행기에서 한 12시간은 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총 숙박 비용은 143만원 정도로 1박에 35만원 정도? 한국에서와 비교하면 숙박은 비싸다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위치가 정말 환상적이라서 중간중간 잠깐 숙소에 들려서 쉬었다 나가기도 하고 점심도 집에서 먹고 나가는 등 경비를 아끼는 데 일조했기 때문에 너무나 만족스러웠습니다. 일하려고 에어비앤비 한 거죠. 다음은 식비. 프랑스 가서 꼭 먹어봐야 할 음식 그리고 맛집을 들려본다면 과연 4인 가족 식비 얼마나 들까요? 식비는 어디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인데요. 우리 가족 여행 식비의 총액은 70만 6천 원. 근데 이 식비 부분은 사실 여행이 아니고 한국에 있었다고 해도 나올 비용이죠. 에어비앤비를 이용했기 때문에 근처 슈퍼마켓에서 계란, 우유, 사과 등을 사와서 아침을 든든히 해결하고 한국에서 가져간 햇반과 라면, 육개장 등을 적절히 섭취하면서 뜨끈한 한국인의 밥심을 채웠죠. 슈퍼마켓 물가는 한국과 비슷한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프랑스 왔는데 달팽이 요리는 먹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 식사 중 2번 정도 프랑스 레스토랑을 들렸는데요. 한 번은 에펠탑 주변 번화가에서 에스카르고, 소고기 타르타르 등을 시키고 11만 7천 원 정도. 또 한 번은 숙소 근처 생제르망에서 와인과 송아지 스테이크와 함께한 만찬은 15만 6천 원 정도. 나름 핫플레이스에서의 쌀국수가 5만 4천 원. 라파에트 백화점 식당가에서의 식사가 5만 원. 디즈니랜드에서의 식사가 8만 4천 원 정도니 요즘 한국의 물가와 비슷하다고 보면 될 듯합니다. 물론 저희 가족은 보통보다는 적게 먹는 편이긴 합니다. 파리에서 먹은 식사 중에서 뭐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디즈니랜드에서 먹었던 음식인데요. 너무 별로여서 좀... 커피와 디저트도 빼놓을 수 없죠. 커피는 라떼 기준으로 5에서 6천 원 정도, 안젤리나에서의 디저트는 개당 7에서 9천 원 정도, 마카롱도 개당 3,500원 정도. 사실 여행 전 맛집을 검색해 두긴 했지만 동선이 조금씩 바뀌고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 주변에 있는 식당을 들렸기 때문에 대단한 맛집을 가지는 못했어요. 또 오른 물가와 환율로 괜찮은 곳을 가려고 하면 가격도 만만치 않고요. 다음은 입장료. 입장료의 경우는 아이들과 가는 여행이라면 나이에 따른 혜택이 많기 때문에 잘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어릴 때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고생만 하고 아이들이 기억 하나도 못해요. 우리의 경우 디즈니랜드를 갔기 때문에 입장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디즈니랜드 어땠어? 시차 적응 때문에 힘들어서 구경을 잘 못했어요. 놀이기구는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파리까지 와서 타기보다는 에버랜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맞아요. 좋은 곳이라고 해도 모두에게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타이밍이 중요한데 우린 너무 춥고 졸립고 힘들어서 즐기질 못했죠. 파리 디즈니랜드 과연 어떤 사람들이 언제 가면 좋을지는 별도의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암튼 이 디즈니랜드 입장료가 4인 가족 기준 38만원. 아깝다. 루브르 박물관의 경우는 가는 시간대를 지정해서 미리 예약을 해 두셔야 합니다. 18세 미만은 무료지만 이 경우도 무료 티켓으로 미리 예약을 해 두셔야 합니다. 성인 2명의 가격이 44,000원. 개선문의 경우 저는 예전에 가봤기 때문에 혼자서 샹젤리제 거리 쇼핑에 나섰고 아이들은 무료, 성인 1명은 17,000원 정도. 에펠탑의 경우는 2층인지 3층인지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는 에펠탑도 미리 예약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파리 오기 전 TV를 보다가 날씨에 따라서 에펠탑을 올라가도 아무것도 볼 수 없을 정도로 흐린 경우가 있는 걸 보고 우리 가족은 현지에서 날씨를 확인한 후 일정을 잡았기 때문에 줄을 1시간 30분 정도 서서 기다려야만 했어요. 기다릴 때 힘들었지. 다리는 아팠지만 벽에 있는 낙서 보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역시 초긍정. 그래서 입장료는 연령별 할인 적용해서 2층 기준으로 64,000원. 그리고 나폴레옹의 무덤이 있는 앙발라드의 경우 우리 아들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아이들은 역시 무료, 성인 2명이 36,000원. 사실 디즈니만 아니라면 입장료는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요. 그리고 한꺼번에 너무 많은 박물관은 어른들의 욕심일 뿐입니다. 1개에서 2개 정도만 전문 가이드의 설명과 함께 엑기스토어 하시길 추천드려요. 그래서 굳이 뮤지엄 패스 하는 건 패스. 아이들의 수준과 체력에 맞춰서 진행한 일정의 입장료 총액은 54만 1,000원. 마지막으로 교통.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건 택시가 강의 우측, 좌측으로 정찰되지만
우리는 첫 일정이 디즈니랜드라서 택시 미터기 켜고 왔는데요. 짐 3개 포함 4명이라서 인원 추가해서 97,000원. 디즈니랜드에서 파리 시내까지는 RRA로 4명이서 26,000원. 처음에는 택시 타고 편하게 시내로 이동할까 싶어서 호텔에 택시 요청했더니 120유로 달라고 하더라고요. 깜놀해서 취소했답니다. 파리 시내에서는 사실 저는 4명이기 때문에 택시를 자주 이용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파리 택시? 미터가 아니고 가격을 부르고 흥정하려고 하더라고요. 4명이라서 잘 잡히지도 않고요. 결론은 그냥 메트로와 버스 위주로 타고 다녔지만 숙소 위치가 파리 한가운데라서 길에서 시간을 허비하거나 교통비가 많이 들지는 않았어요. 버스랑 지하철 중 어떤 게 좋았어? 창밖을 보면서 가족들이랑 얘기할 수 있는 버스가 좋았어요. 총 32장의 일회권 티켓을 사용했는데요. 1인당 8장 정도 사용했네요. 시내 교통비는 82,000원. 그리고 마지막 날 아침 비행기라서 숙소에서 공항까지 샌딩 서비스 13만원. 이렇게 든 교통비 총액은 35만 5천원. 그래서 총 여행 비용 791만원으로 다녀온 4박 6일의 파리 가족여행. 물론 이틀째 되는 날부터는 더 길게 잡을 걸 하고 후회했지만 아이들에게는 큰 추억이 하나 더 생겼고 나라밖 세계에 대한 두려움도 한꺼풀 벗겨냈으니 여러분도 아이들과 함께 가족여행 계획하신다면 꼼꼼하게 챙기고 계획하셔서 합리적이고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되세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다음에 또 봐요.